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검찰이 사실 10월 달에 없어지는데 검찰의 뭐 미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이 민변 회장 출신이 위원장을 하고 온갖 그 좌파 성향의 교수라든지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뭐라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사건 들여다보면서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찾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겠어요? 공소추처하려고 하겠죠. 이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형식은 그렇게 만들었겠죠. 이거 검찰이 직접 우리가 공소추처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공정한 외부 인사들을 불러서 살펴봤는데 너네들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하려고 만든 위원회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현직 검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사건을 들여다볼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은 조사단이라는 것을 대검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에는 현직 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좌파 성향의, 그리고 그중에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인사도 있습니다. 바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사람까지 포함된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산하의 이 조사단이 최근에 뭐를 냈냐? 대법원에다가 기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번에 뭐 최고위원 나온다고 그러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수수, 뇌물수수 사건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도 지금 미래가 다시 들여다본다는 사건이거든요. 왜냐? 지금 이 사건도 그 돈의 용처가 뭐였어요? 2021년 대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돈 받은 걸로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 나오고 사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단이라는 데서 기록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대법원에. 사실 그 말도 안 되죠. 조사단이 뭔데? 조사단이 당사자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달라고 했느냐? 우리 연락명 사야 된다라고 달라고 했어요. 자, 이 기록을 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사건 기록을 달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지금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사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조사단의 나름대로 뭐 근거라는 걸, 운영 근거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장부, 물품 등의 수직 확보 및 검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검토 근거 있으니까, 기록 확보할 근거 있으니까 기록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내놨는데 대법원이 주겠어요? 안 주죠. 원래 사건 기록은 누구만 볼 수 있냐?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든지 피해자라든지, 그리고 그 사건을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그리고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하고 누구나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수사 기록 다 새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겠죠.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 이거 법에 이제 보면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못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소추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건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입니까? 다 수사가 이미 진행이 돼서 법원에 가 있는 사건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법원에 사건 기록을 달라고 해서 기록을 봐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뺀찌를 맞은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소 취소의 첫 발이 법원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결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조에서부터 이거 기록 볼 권한 없어 라고 이제 예고한 글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 내용까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그 지침 7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침 7조에 대해서 서울고검에 있는 김민아 검사가 이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썼어요. 자, 지침에 이렇게 뭐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왜냐? 이 지침이라는 게 법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대통령령인 법령도 아니고 하다못해 법무부 내부 운영 지침인 훈령도 아니고 그야말로 장관이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조사단 좀 만들어서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겠다. 이래서 만든 지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록을 넘겨받을 법적 근거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록 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법원이나 아니면 지금 검찰도 기록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건들 조사한 검찰도 기록 갖고 있는데 검찰이 이 기록을 내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어떤 책임?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공무라는 직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인데 법적 근거 없이 이거를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에 내준다.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될 수 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민주당이 만든 어떤 거 법 왜곡죄도 될 수 있다라고 이 김민아 검사가 경고를 한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타임라인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민아 검사가 경고하는 글을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니까 이 조사단이라는 데가 김용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달라고 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 이 단독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대법원이 안 돼, 기록 못 줘. 라고 거절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순차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조사단이란 데가 정말 그야말로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단체, 정말 유령단체 같은 곳이고 그런 데서 기록을 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받아야지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에 착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단이 이쯤 됐으면 어떻게 돼요? 기록을 이건 법원에 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보도가 이제 MBN에서 YTN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법적 근거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록 등사를 청구를 하겠다. 아니 이렇게 해서 한번 소위 말해서 뺀지를 맞았으면은 반성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곤란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대법원이 이번에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지침 7조 있잖아요. 지침 7조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기록을 볼 사람이 제한적인데 제조사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만 했는데 만약에 다시 요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지침 7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다니까요. 자, 지침 7조 너네가 주장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장관 지시 가지고 어떻게 기록을 달라고 그래. 말도 안 돼. 라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대법원에 기록 요청하면은 자칫 조사단 그리고 이 공소 취소의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들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고 우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택도 아닌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아 검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경고를 했어요. 자, 일단 지금 어디서 나섰냐면은 이게 지금 조사단이라는 데가 굉장히 법적 근거도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저도 사실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자, 조사단 지침에 보면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사단 지침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검찰 미래의 조사단 아까 제가 그 근거가 없다는 지침 있잖아요. 지침에 뭐라 그랬냐면은 조사단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단원들을 지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 거냐? 자, 조사단장이 누구냐면은요. 김수홍 검찰과장입니다. 검찰과장은 누구의 수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하다. 아이고 법무부 장관 지휘받으나 검찰총장 지휘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No.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게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수사라는 거는 재판의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준해서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권자가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검사한테 지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검찰청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라는 게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검찰총장 지휘 안 받고 독립하여. 근데 독립하여가 말이 독립하여지 누구 지휘 받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사단장 누구라고 그랬어요? 검찰 지금 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단원들, 그러니까 이 조사 단원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거의 특수부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물론 검찰총장도 한심하죠. 왜냐? 아니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저기 가고 있잖아요. 국무회의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무회의라는 거는 이 대통령 휘하에 있는 행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가고 있는 검찰총장, 물론 검찰총장 직무대행 한심합니다. 구자연 대행 한심한데 그래도 그나마 법에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성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검찰총장 너 이거 손 대지 마. 누구 지휘만 받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에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누구 지휘 받겠어요? 장관 지휘 받는 거죠. 장관이 어떻게 한다? 자, 이 단장한테 자, 이거 사건 살펴보고 저기에서 이거 살펴보고 이렇게 지휘를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 장관의 특수부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 조사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왜 우리 저 지방선거 전에 특검법 얘기 꺼냈잖아요. 사실 특검법, 공소취소 특검법 이것 때문에 대구시장이라는 이런 주요 지역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표가 날라갔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법 선거 전에 나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쑥 들어가는데 공소취소 특검도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미래의 산하 조사단 이거로 공소취소 작업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민하 검사도 그렇지만은 여러 지금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송경우,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유철 전 수원지검장,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들만 3명이 전이죠. 이제 다 사표 내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송경우 전 서울고검장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조사단, 이거 위헌이다. 왜냐? 지금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너네가 거의 지금 장관의 별동대 같은 그런 조직이 들여다본다? 이거 위헌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시동을 건 미래위와 그 산하의 조사단 첫 발자국으로 시작한 게 이 기록 열람 등사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자, 그렇게 해서 첫 발자국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굴하지 않고 또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거 허가해 줄까요? 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은 김민하 검사 말대로 법적 책임질 수 있다. 법 왜곡죄. 공무상 비밀 설정 이런 거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조사단이 어떤 식으로 기록 확보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도 굉장히 좀 눈에 걸리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3일 날 조사단이 서울 동부지검에 지금 조사단 지금 두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빈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움직임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위한 움직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거 사건 재배당 받으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 지금 첫 발자국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사단이. 그러니까 기록 달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자칫 중앙지검의 빈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 사건들 혹시 재배당 받으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의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원에서 기록 달라고 해서 봐가지고
자칫하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사건으로 기록 배당받아서 보니까 이거 엉망이네. 안 되겠다. 이거 공소 취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로 하나하나 지금 움직임을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단 어떻게 움직여서 기록을 받아내는지 한번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자, 첫 번째 이 공소 취소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 확보 작업이 법원회에서 막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단이라는 데가 다시 한번 기록을 확보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